사람이 해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구의 바퀴벌레는 인간이다. 지금까지 제가 연쇄살인 60회 이상 하면서 지구를 청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네. 얘가 그래 얘가. 미국 애들이 더 죽어야 돼. 미국이 깨끗해지려면. 배를 갈라갖고요. 내장을 꺼내갖고 내장을 다 펼쳐갖고요. 오염된 부분인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를 갈라갖고요. 자궁까지 다 적출해갖고 다 확인을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 씨, 그날 교수님이 거기 경찰청장이면 맛 안 가겠어요. 이 이거 사람. 완전 맛까지 정말. 예, 오늘은 우리 염 교수님 모시고 네. 이제 외국의 연산인 사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네.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재밌지. 맨날 안 떠나고 어떻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네. 막 프랑스로 갔다가 막. 요즘에 교수님 저기 그 리스트에 없는 사건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사건 중에. 그거 중요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선 됐다 유명했는데 우리나라에 잘 안 근데 알려진 허버트 멀리는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허버트 들어보셨는데. 멀리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근데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는 국내에는. 그래 얼른 오늘 한번 좀 가보죠. 근데 얘는 좀 무섭게 생겼네. 생긴 것도 사진 보니까. 울트라 또라이예요 얘도. 그 오늘 저기 대상으로 삼은 건 허버트 윌리엄 멀린이고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윌리엄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이름은 허버트 윌리엄 멀린입니다. 이름은 이제 네임이 그 항상 그 별명이 붙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찾았는데 없더라고 원래는 기록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사를 보니까 몇 개 언론에서 산타크루즈에서 주로 살인을 저질러 갖고 그 장소가 나왔구나. 예, 그래서 고스트 헌터, 즉 유령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별칭으로 썼습니다. 1947년에 태어나서 최근에 죽었어요. 2022년에 사망을 했고요. 살아있으면 78세네. 네, 그 비조직적 연쇄살인 아시죠? 그러니까 연구하셨죠? 비체계적 연쇄살인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없는 이게 골치 아파요. 그렇죠, 교수님. 연쇄살인범도 이게 저 체계적인 연쇄살인범은 나름대로 패턴이 있거든. 네. 근데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 연쇄살인범 이게 이제 사실은 학자들이 가장 연구 과제죠. 스모킹 건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네, 봤거든요. 비체계적 연쇄살인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범죄학계에서는 비체계적 연쇄살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학계에서는 그 비조직적이라고 비조직적 연쇄살인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죠. 예, 그래서 그 이제 형법에서는 교수님 이제 형사정책 하셨으니까 형사정책에서는 이제 비체계적 연쇄살인 하고요. 저희 범죄학계에서는 이제 비조직적 연쇄살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2년 10월부터요. 73년 2월까지 기간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네. 1년 한 4, 5개월? 5개월이네, 5개월.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캘리포니아주 있잖아요. 그 산타크루즈라고 되게 산타크루즈 살기 좋은 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일대에서 편집형 그 정신분열증으로요. 무차별적으로 13명을 살해한 케이스예요. 13명.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을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단기 집약적으로 연쇄살인이 발생했고요. 그렇죠. 5개월 만에 13명.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조직적이라는 부분은 범행 수법도 교수님 비조직적인데요. 그렇죠. 비조직적이 교수님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범행 수법의 비조직성이 있고요. 장소의 비조직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행 대상의 비조직성이 있는데 이 멀리는 세 가지가 다 해당돼요. 수법, 대상, 장소. 예, 그러니까 산타크루즈가 원래 광범위하기 때문에 협소한 지역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도 여기저기 지천으로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미국 FBI에서 연쇄살인 분석하는 부서 있잖아요. 거기서 비조직적 연쇄살인을 대상으로 할 때 샘플 있잖아요. 교수님도 왜 경찰학교에서 교수 강의하실 때 샘플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표준이구만 거기. 예, 거의 표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사건마다 수법이 완전히 다르니까 헷갈리지? 예,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망이 큰 혼선이 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또 웃긴 게 교수님 이게 얘밖에 없어요. 얘가 연쇄살인을 저지를 때 그 지역에 연쇄살인이 둘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더 헷갈리지. 이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진짜 경찰들은 헤매는 거지 헤매. 그래갖고요 얘 말고 두 놈이 또 그 시기에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한 것만 13건이고요. 다른 애들도 막 사고 치고 다니니까 이 캘리포니아 경찰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겠네. 뭐 이놈일까 저놈일까 뭐 네. 완전히 뭐 그래갖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분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분석 자체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얘가 걔냐 그래갖고 엄청나게 혼돈을 냈는데 그게 누구냐? 그 유명한 에드먼드. 에드먼드 캠퍼가 거기에 낀 거예요? 예.
같은 시기 활동했어요, 진짜. 아, 에드먼드 캠퍼 유명하죠. 이거 언제 해줘야 할 거예요? 저번에 했잖아요, 저희가. 아, 예. 이거 했잖아, 에드먼드 예, 캠퍼 예. 진짜. 얘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한 건데 존 린리 프레이저라고 또라이가 하나 있어요. 이 두 놈 새끼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 거라. 그럼 얘하고 허버트 멀린하고 세 놈이 그 휘적거리고 다닌 거예요, 산타크로스 일대를. 예. 야, 씨, 그 당시 교수님이 거기 경찰청장이면 맛 안 가겠어요. 이 이거 사람. 완전 맛까지 정말. 아. 그러니까 멀린도 하고 캠퍼도 하고 프레이저도 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못하는 거야, 이거. 동시에 제정신 걸릴 아니지, 뭐.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활동명을 겹쳐가지고요. 아. 수사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난항이 빠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얘가 이제 70년도 초반에 연쇄살인 저질렀잖아요. 이땐 교수님 아시겠지만 미국 FBI가 연쇄살인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수사팀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얘네를 대량으로 투입했는데도 가자마자 그랬대요. 야 이거 못하겠다. 정신이 없지 뭐 이거. 야 이거 도대체 이게 한 놈이 했다면 이거 완전 개또라이고 원래 세 놈인데. 한 놈이 불가능하지. 예. 근데 이걸 다 개별 살인범으로 하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회 현상이고 그런 일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사진 보이시잖아요. 지금 앞에 사진은 아까 그 앞에 사진 나 늙은 사진은 무서워 보였는데 이거 젊었을 때 사진은 훈남이네 이 자식. 예, 훈남에 잘생겼어요. 그래서 키는 173 정도인데 땅땅하고요. 그 인기가 좋았대요. 그리고 성격도 활달해가지고 사실은 그 정신질환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정신병은 발병하지 않았으면 사회성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성장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1947년 4월 18일 날 캘리포니아주의 살리나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거기서 태어났어? 태어났고요. 평범한 중상층 가정이고 특히 이제 제가 교수님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대받은 연쇄살인이 수두룩했잖아요. 얘는 그런 건 아닌가? 얘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고요. 다만 아버지가 좀 엄격하긴 했대요. 엄격? 근데 뭐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야 이런 거 하면 그럴 안 수 돼. 있지 뭐. 친구들한테 피해 입히면 안 돼. 이런 식의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엄한 가장이셨대요. 그거 빼고는 뭐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아동기에도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로 인한 학대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 5살이 되던 해 이제 부모님이 그 아버지 일자리도 그렇고 아이들 이제 교육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대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살리나스가 되게 작은 동네래요. 인구 2만도 안 되는 동네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키우려면 큰 데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갖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무탈하게 잘 다녔고요. 성적도 좋았대요. 상위권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좋기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뭐 반장이란 거 있잖아요. 교수님 저희 땐 반장이라는데 요즘 회장이라고 내 학교에서요. 그 활동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나중에 샌 로렌조 밸리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이요. 그 서로 상호 투표를 해갖고요. 가장 그러니까 아시죠? 제일 좋은 친구 뽑기 있잖아요. 거기서 1등상을 자기들끼리 받았대요. 뽑는 거? 네네. 동기 중에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 급우상까지 받았대요. 참나. 16살 때.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시기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냐면 편집증적 정신분열증 있잖아요. 이게 발병을 한 겁니다. 지병이구나. 근데 교수님 편집증적 정신분열이 뭘까요? 제가 이거 나도 그거는 우리 홍 박사가 오면 좀 더 설명이 좀 잘 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저도 이제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이렇게 범죄학계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비정상적인 거에 꽂히면서요. 그 꽂힌 거를 아주 그 정상적으로 보는 거를 편집증적 정신분열이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착각을. 그러니까 사타니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착각.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아닌데 그걸 완전히 옳은 거라고 믿어버린 확신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이제 확신범들 네, 확신범들. 재판하고 할 때 보면 항상 그 편집증적이다 하는 얘기는 많이 하죠. 아 확신범 할 때도요. 뭐 사상범이나요. 예. 그래서 그거래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고 체계에 나와 있는 어떤 대상이나 사상을 완전히 그게 맞다고 옳다고 밀어버리는 걸 편집증적 정신분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교우 활동에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지. 네,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좀 오컬트 성향이 있구나. 오컬트 아시잖아요, 교수님. 그래갖고 약간 오컬트적 성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독특한 취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정신병이었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이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몇몇 친구들이
그 멀린이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자꾸 뭐 종교 얘기하고 신 얘기를 많이 했대요, 얘가. 꽂히는 스타일이니까. 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자꾸 말을 걸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멀린 친구들이 야, 쟤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갖고 멀린한테 이제 독수리 오형제가 생겨요. 이 독수리 오형제가 뭐냐면 멀린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제일 좀 도와줘야겠다. 착한 친구니까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그럼 제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멀린을 또라이로 보잖아요. 그럼 붙들어 놓고 얘 그런 애 아니야 이러고 설득을 해갖고요.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생긴 거지. 예, 5명 정도의 컨트롤러가 있었대요. 얘가 여기까지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서 해가지고 어쨌든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잘합니다. 졸업을 이제 1965년에 했어요. 이게 고등학교 졸업 때 사진입니다. 잘생겼죠? 잘생겼네. 잘생겼다니까요.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독수리 오형제 중에 1호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얘한테 24시간 붙어갖고 도와주는 진짜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이름이 이제 딘 리처드슨입니다. 근데 얘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불의의 교통사고로 즉사를 해버려요. 아이고야,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예. 얘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는.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FBI에서도 나중에 사후에 예사건 분리 조사를 하면서 리처드슨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참사는 안 발생했을 거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고, 씨한테는 1호 멘토인데 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얘는 그 엄청난 충격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가 정신질환이 심한 걸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친구 독수리 오형제가 카바 쳐주니까 그냥 몰랐는데. 아무 문제 없듯이 학교 다녔고요. 근데 그들아가 그것은- 교수님이 얘기한 1차 컨트롤러 있잖아요. 딘 리처드슨이 그냥 즉사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즉사해버리니까 얘가 이제 맛이 간 거예요. 멀린이. 왜 자기를 통제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거기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이제 그 이상 행동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리처드슨이 있으면 막아줬는데 카바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얘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애 아니야, 저 헛소리 하네 막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기 시작했겠죠. 학교에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얘한테는 리차드슨이 지한테 우상 같은 존재일 수도 맞아요, 있겠네. 맞아요. 교수님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게 기록에 보니까 소수 의견에 교수님 똑같이 나와요. 우상이었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난 쟤같이 살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망가진 거예요, 얘가 기재가. 엄청난 거야 이 사람한테는 충격이.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그러고 났다니까 이제 맛이 갔잖아요. 친구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시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신전이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자기 방에다가 추모하는 아, 리차드슨을 예, 참나 미친. 사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당에 이제 친구 있잖아요. 사진 막 올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가라. 넌 주님이 널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사타니즘은 아니고요. 주님을 대상으로 한 이제 망상에 빠지는데 너는 이제 저기 갈 거야. 저기 천국에 가 있을 거니 친구가 기다려라 이러면서 매일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라. 그것도 엄마 아빠가 이상을 인지를 못했대요. 이게 이상한 행동인데. 정상이 아닌데. 네. 마침 우리 홍 박사 오셨는데 같이 합시다. 지금 막 그 염 교수님하고 성장 과정 외국 해외 연사님 허버트 윌리엄 멀린 성장 과정 막 앞에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이제 홍 박사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지금 가버리려고 아예. 네. 근데 홍 박사님 그 편집증적 정신분열 관련돼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편집증은 쉽게 생각하시면 의심. 의심. 예, 그래. 의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계속 누가 뭐 나를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해를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류의 의심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러니까 편집증적- 꽂히는 거죠, 어디에 그렇죠. 그냥 딱. 어디에 굉장히 집착하고, 골몰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그 생각에 막 그 사고를 넓히고. 맞네, 아까 우리 염 교수가 얘기한 거랑 거의 맥락이 비슷하네. 예. 그런 놈들이 사고 치면 그 확신범들이 많잖아, 형사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꽂혀갖고 그걸 하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확신해 버리잖아. 맞아요. 그 사람한테는 천없는 변명을 해도 안 통해. 그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맞네. 그 멀린 얘기하고 있는데 얼른 갑시다. 염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 리처드슨 아까 신전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추모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영적 환각 상태가 더 늘어나기 아, 시작해요. 이게 정신질환 주님을 맞구나. 영접했다, 뭐 천사장을 누굴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들 망상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원래 편집증적인 이제 증상이 정신분열 증세로까지 넘어가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환각, 환청, 망상, 환시. 환시.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거 다 나왔어요. 딱 맞네 얘.
종합 세트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결정을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냅둬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969년에 그 멘도시노 주립정신병원 있어요. 주립정신병원. 네, 멘도시노 주립정신병원인데 여기 입원을 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전전을 합니다. 정신병원을. 아, 네, 치료받다가 여기 안 될 것 같아요. 딴 데 갔다가 또 딴 데 갔다가 여기도 안 될 것 같아요. 또 딴 데 갔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멀린을 치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주립병원, 사립병원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은. 그거 다 투입하면서 했는데 무려 5개 유명 정신병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여기를 다 다녔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주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 다 알았대요. 그러면 얘는 가정적으로 어려운 애가 아닌 거야. 예. 굉장히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컸는데 정신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 그렇죠. 결국은. 거기다가 또 그 가족 내 뭐 편집증이나 정신분열, 뭐 우울증 관련된 이렇게 병력은 없대요. FB에서 이상하다고. 조사했는데 없는데 얘만이 하는 거라. 어. 그래갖고 이제 2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정신병원에 계속 수용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내 부모님이 이제 얘가 나이 자꾸 먹으니까 사회활동 해야 되지 않냐. 그 의사 설득했나 봐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럼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본인의 서약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도 얘가 혹시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하세요. 그래갖고 보험. 예, 의무 서약서를 쓰고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했는데 이제 나오면 뭐 하냐고 똑같은데 그래갖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고등학교 때 이제 마리화나 있잖아요. 대마초를 접촉을 한 게 좀 있었대요. 이게 사실은 그 영적인 기질을 키워준 원인으로 봐요. 그럴 수도 있어. 환각 상태에서 뭐 주님하고 얘기가 가능하니까 나오자마자 이제 뭐 옛날에 피우던 이제 대마초에다가 퇴원하면서 LSD까지 하는데요. 아이, 끝까지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LSD가 환각 증상 끝장이라며요. 끝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걸로 그냥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명적 사고, 즉 소위 말하는 이제 누가 나한테 지시했다, 나한테 사명을 줬다는 사고가 생기는데 멀린이 25살이 되던 1972년도에요. 이게 얘가 지금 큰 도시에서 이게 샌프란시스코 안 되겠다 싶은 거라 사고 칠 것 같아서 그래갖고 시골로 거꾸로 내려가요. 그래서 산타크루즈가 이제 여기 배경이 그래서 되잖아요. 산타크루즈로 내려갔다. 예, 그래서 산타크루즈가 카운티입니다. 그래서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펠튼이라는 작은 도시로 넘어갑니다. 이 당시 인구가 5천 명이었고 최근 5,000 명? 2022년 인구 보니까 3천 명도 안 돼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일로 넘어갑니다. 여기 갔는데 가니까 또 여기 가서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이게 시골이니까 병원도 없고 하니까 더 심해져.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까 그 멀린의 출생 연도만 말씀드렸는데 생일이 4월 18일이거든요. 얘가. 네, 18일인데 이게 교수님 1906년도에 일어난 그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아실 거예요. 이게 크게 났잖아. 도쿄 대지진이라고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그게 날짜 같구나. 네, 발생일자가 동일합니다. 4월 18일 지생이라고. 네. 그럼 뭐 의미 부여를 엄청 이제 했겠어요. 그냥 네. 미치겠다. 그러니까 사명부여가 돼요, 홍 목사님? 원래 그렇게 꽂히면 지 맘대로 만드는 거 해석을? 그 원래 이 이제 우리 물어. 정신분열증 조현증이라고 얘기하는 이 증상이 네.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이나 사고나 생각이 조금 어려워요. 그게 현실 기준에서 네, 생각하는 게 이제 그게 와해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고도의 수준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비정상적인 혹은 마술적인 이런 생각에 굉장히 골몰하게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지생이라고 저 재지진하고 그 저 연관성을 거기다 딱 의미를 부여하는 주님이 거야. 그날 나를 탄생시킨 거다 이렇게 아, 예. 그왜 그날 탄생시킨 거래? 그냥 지 맘대로 사람 생각하고 죽이라고? 왜는 없지 얘는 지 맘대로. 그때 사람 많이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06년도 4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설명을 드리면 최소 3천 명이에요. 그때는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데 최소 3천 명이 사망했고요. 30만 명 가량이 집을 잃었고요. 엄청난 지진입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의 80%가 파괴가 됩니다. 맞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예, 유명하잖아요. 대지진인데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 지구상에 가장 그 나쁜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 숫자를 줄이려고 혼내는 거구나. 네, 그게. 인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재앙을 불러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지가 태어났으니까 지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고도로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 사람이 해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구의 바퀴벌레는 인간이다. 새끼 아주. 세죠? 정신 예, 나간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특히 이 당시가 이제 베트남 전쟁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제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그 근처에 동네 친구들이나 만나면 베트남 전쟁을 대부분 반대를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왜 남의 땅에 가서 우리 애들이 죽냐 피 흘릴 이유 이러는데 없죠. 멀린이 싸웠대요. 걔네하고 논쟁을 했대요. 왜? 전쟁을 지지하니까. 사람을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슈퍼파워다 이런 쪽의 개념이 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가 얘기한 건 뭐냐면 미국 애들이 더 죽어야 돼. 미국이 깨끗해지려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 전쟁이라도 가서 몇만 명 죽어야지 미국이 좀 정결해지지. 정도가 되지 이게 되냐 이런 개념이었다는 개념이다. 얘기입니다. 아니고. 이게 사람의 죽음을 어떤 그 신적인 사명, 뭐 이렇게 청렴함, 뭐 이런 의미 부여를 잘못된 연결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저 완전히 또라이네 이거. 그래서 교수님 지금까지 제가 연쇄살인 60회 이상 하면서 지구를 청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네. 얘가 그래 얘가. 그래서 이거를 그 클리닝 연쇄살인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지구 청소를 위해서 인간을 바퀴벌레로 이걸 치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얘는 살인을 하고. 예,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요. 개인적인 뭐 사적 욕망 뭐 예, 그런 이런 거 거는 없어요. 아니네 얘는. 예, 예. 자기 나름대로는 원대한 사명감을 띠고 한 거네. 예. 근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팬데믹 때도 이제 전 지구상에 이 많은 맞아. 인구들이 이제 맞아. 사망하면서 인구수가 줄면서 그 현상을 마치 이제 뭐 어떤 지구가 좀 더 깨끗해지기 위하여 맞아.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말 나오긴 했죠. 이제 네. 일부 종교에서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멀린이 그러다가 1972년도에 미국이 갑자기 베트남전에서 철수해 버리잖아요. 이때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지 이제 쥐가 아, 원하는 게 주님께서 안 돼. 미국을 청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게 전쟁이 끝났네 이렇게 된 거라. 이때 이제 멀린 생각이 뭐냐? 그럼 내가 대신해야지. 그런 그렇지. 거예요. 사명감행이네 이제 형사법적으로 보면. 네, 이게 이제 연쇄살인의 말도 안 되는 이유란 얘기입니다. 연쇄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55세 노숙자인 로렌스 휘트니 화이트라는 사람이에요. 노숙자예요. 노숙인인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농장 같은 데서요 단기 이제 알바하고요 밥 벌어먹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얘가 이제 멀린이 자기 차 승합차를 타고 다녔는데 고장난 식으로 이제 본네트를 열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모킹 가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스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가 도와주러 온 거지. 그렇죠. 조난이니까. 그래서 지나가고 있던 로렌스 휘트니 화이트가 이제 재수없게 걸린 거라. 이 착한 노숙인이 이제 차를 좀 수리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좀 저기 봐줄까요 하고 접근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차가 1958년식 쉐비 스테이션 웨건이라고 승합차인데 이거 이제 엔진룸을 보러 이제 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룸을 보니까 준비하고 있던 야구 배트 있잖아요. 이걸로 뒤통수를 그냥 가격을 해버립니다. 즉사지 뭐 그거.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순간에 딱 쓰러져 버리니까 머리를 그 기록상으로 10번 이상 내리쳤대요. 야구 배트로 풀스윙으로. 머리가 터졌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시신을 그 근처의 숲에다 유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멀린이 검거되고 나서 이 사건을 수사관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처음에 왜 죽였냐? 예, 그 노숙자 화이트를 왜 죽였냐 그랬더니 얘 얘기해 볼게요. 성서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를 닮아. 예, 그러니까 요나하고 닮았대요. 자기 입장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요나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림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사후에 이제 중세시대 성경에 나오는 분들을 그림을 그린 거지. 실제 요나의 인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맛대로 생각해갖고 그의 죽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거다. 요나가 희생한 식으로. 희생양이네. 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신전이 있었잖아요. 사당이. 그렇지. 거기서 이제 요나하고 텔레파시로 교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그랬더니 너 요나야, 그러니까 여기 그 화이트한테 너 어디 갔니? 그랬더니 나 지금 천국에 와 있어. 그랬더니 내가 너 보내준 거야. 잘 지내? 이 지랄을 했대요. 아이고 참. 그리고서 이제 1972년 10월 24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다른 또 희생자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부터 하나 더 플러스돼요, 교수님. 얘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일은 전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네. 예, 그러니까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를 찾기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고다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는 신전에 재물을 바쳐야 되는구나. 나 이 돌겠네 정말.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얘는 정말 진짜 운이 없는 애인데 24살에 여대생이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가브릴로 대학교 그 지역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메리 머거렛 길포일이라는 여학생이었거든요. 얘가 진짜 운이 없어도 재수없게 그냥 죽어요. 이 당시 이제 길포일이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약속 시간에 늦은 거라. 그래갖고 동네에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러. 뛰어가는데 이때 이제 승합차를 타고 가던
멀리는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제 차 한번 내린 다음에 너 어디 가니 학생 그랬더니 친구들 만나는데 아저씨 약속 늦었어요 그랬더니 타 그럼 내가 가는 길이니까 태워줄게 한 거라. 그리고 겁대가리 없이 이제 조수석에 탄 거예요. 타자마자 이제 차를 몰면서 이제 안전벨트 찼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자기 이제 오른손 밑에 칼을 숨겨놨었거든요. 이 칼을 딱 짚고 이렇게 집었대요.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슴을 꽂아버린 겁니다. 딱 꽂아버리네. 네. 와. 그 그냥 가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치 부분이 관통해서 즉사해 버립니다. 개새끼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더 잔인한 게 뭐냐면 희생양을 본격적으로 찾은 거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 그래서 인근의 숲으로 이 걸포일의 시신을 끌고 와요. 끌고 가가지고 얘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싶은 거라. 아이씨. 몸 안에가. 그래갖고 배를 갈라고 갖고요. 내장을 꺼내갖고 내장을 다 펼쳐갖고요. 오염된 부분인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를 갈라갖고요. 자궁까지 다 적출해갖고 다 확인을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얘 시체는 발견하고 한참 뒤에 발견됐는데 발견하고 나서 뭐 말 하나 말하겠죠. 73년도에 그 다음에 발견됐거든요. 2월에 발견됐는데 이때 경찰들이 그냥 다 쓰러져 버렸대요. 세상에 이런 미친 인간이 다니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사진에 신부님 나오시죠. 파더가 나와요. 신부님이도. 막 가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이게 종교 테러까지도 저질러요. 그래서 그 헨리 토메이라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인데 산타크루즈에 있는 성당에 세인트 메리스 처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찾아가요, 얘가. 언제냐면 72년 11월 2일입니다. 이때 간 이유가 뭐냐? 내가 신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대화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진단을 받아야겠다고 지 맘대로 생각을 해요. 이 진단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신부님한테 진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엄한 있잖아요. 성당을 가요. 로스 하토스 성당이라고 여기 로스 하토스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을 방문해서 주임 신부님인 64세예요. 헨리 토메이 신부님하고 고해성사합니다. 고해성사까지 괜찮았어요. 고해성사하다가 이제 토메이 신부가 이상한 거야. 왜? 제정신이 아니지. 말을 뭐. 하니까. 뭐 주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얘가 저를 나하고 지금 접신하고 아니 접신이 아니라 네. 교신하고 있는. 둘을 죽였네 어쩌네 막 이러니까 신부님이 아차 싶은 거라. 그래갖고 신부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아무리 고해성사라도 이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딱 나왔는데 고해성사 끝나고 나면 이제 인사가 끝이거든. 근데 이 순간에 갑자기 얘가 이제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랑 얘기 좀 해 그랬더니 이 순간에 이 토메이 신부가 얘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느낌이 온 거라.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러셨대요. 그럼 뭐해 이미 칼 들고 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칼로 있잖아요.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고요. 칼로 막 가슴에 꽂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부님이요. 거기서 이제 살해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부님 얼굴 있잖아요. 얼굴을 수백 번 때렸대요. 그냥 뭉개질 정도로. 이러고서 도망갑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랑 세 번째 사건이 열흘도 채 안 지나가고 그거 지금 네. 뭐 이거 뭐 큰일이면 기계네 기계. 살인 기계. 그래갖고 이 지금 토메이 신부님 사건은요 미국 전역에까지 방송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아시겠지만 캐톨릭 갖고 기독교 국가인데 성당에 와갖고 신부를 잔혹하게 살해했잖아요. 이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 양반은 사망한 거야? 이건 대통령 죽인 것보다 더 심한 거래요. 말 미국 그대로 사회에서. 피한천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 그게 뭐 이때부터 이제 본격 뒤집어졌겠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멀린 입장에서는 이게 기사에 막 미친 듯이 나오니까 신부님 특히 사망 사건 있잖아요. 이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여대생 실종 사건도 난리가 나니까 이 멀린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하면 잡히겠다. 더 주님의 사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싶은 거라. 그래갖고 얘가 이제 연구한 게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고 고민을 한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전쟁터 가는 것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그 봤더니 미군 중에 해외 파병 제일 많이 나가고 전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해병인 거예요. 해병이지 뭐. 마린코프. 그래가지고 해병대 지원을 해요. 1973년 1월입니다. 그래서 자원 입대하겠다고 모병관실에 찾아가가지고 안 될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했어요. 했는데 뭐 해병대가 바보도 아니고 그럼. 미국 최강의 군대인데 또라이를 모집하지. 신원조회란 거예요. 신원조회를 했는데 조회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원 대여섯 군데 그러니까. 뺑뺑이 동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얘가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 대마초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맞아요. 몰랐는데 훈방 조치는 됐지만 대마초로 해서 경면 처벌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마약을 하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갖고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입대가 불허가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좌절했겠죠. 좌절을 했는데 이제 가서 모병관한테 물어봐요. 모병관이 왜 안 됐냐고? 네, 모병관이 보통 중사 상사님이 배치돼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모병관님 제가 왜 여기 해병대를 못 가요? 그랬더니
내가 약했잖아 일단 정신병원 치료됐다 치자 이 자식아. 근데 마약 정과가 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멀린이 생각한 게 그럼 내가 마약한 게 지금 문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건 맞죠. 어.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럼 아 내가 주님의 사역을 이 사명을 마약 때문에 못하게 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사역을 못하게 한 나한테 마약을 준 놈을 찾아야겠네. 아 마약 가르쳐 준 놈. 네. 그건 또 죽여야 되겠네. 이거 골 때리죠. 이 사건 진짜 골 이거 때린다니까요. 무섭다 이거. 이 친구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약 네. 같이 한 거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 죽이러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73년 1월 25일인데요. 네. 자기의 대마초를 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 원래 살던 동네 샌프란시스코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걔 이름이 누구냐면 짐 랄프 지아네라라는 친구예요. 짐 랄프 지아네 이탈리아계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예. 그러니까 25살 동갑일 때죠. 그래갖고 지아네를 찾기 시작을 해. 얘가 어디가 사나. 찾았는데 얘가 이제 대마초 주네요. 그때 주네인데 얘를 찾으려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어디 산다고 나온 거라. 이미 그때 결혼 상태였어요. 25살 지아네라는 결혼 상태였는데 그래갖고 이제 집을 찾아갖고 집을 방문한 거예요.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눌러갖고 지아네르 씨 계신가요? 딱 그랬더니 한 여자가 나와. 네. 근데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애가 뭐라냐? 아 제가요 여기 이사 온 사람인데요. 지아네라 씨가 여기 근처에 다른 옆집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줌마가 누구냐면 지아네라의 부인 있잖아요.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인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지아네라 씨 부인이니까 집을 알려드릴게 하고 또 친절하게 데려다 줘요. 에이씨. 그래갖고 이 여성은 이제 29의 캐티 프랜시스라는 아주머니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아네라 집으로 가요. 가갖고 이제 집에 초인종을 하니까 지아네라하고 부인이 있는 거라. 있으니까 지아네라 입장에서는 벌써 7, 8년 만에 친구가 나타났잖아요. 반가워서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하고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소개해갖고 부인은 21살이었어요. 당시에 조안 지아네라인데 이 지금 짐 랄프 지아네라하고요. 그다음에 조안 지아네라하고 만나갖고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얘기 좀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대짜고자 앉자마자 멀린이 뭐라냐. 야, 네가 그때 나 대마초 줬잖아. 대마초 줬는데. 언제적 얘기요. 그랬더니 이제 또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친구 지아네라가 야, 그 언제적 얘기야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마약 안 해. 그 이랬더니. 부인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파탄이 났는데 내가 일을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아네라가 뭔 소리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웃긴 놈이라고 빨떡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때 그 소형 소총을 들고 다녔거든요. 휴대용 소총이요. 권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 가능한 소총 있잖아요. 이걸 딱 꺼내자마자 등 쪽으로 3발을 연살해 버립니다. 이게 소총이다 보니까요. 이 총알 관통력이 뛰어나갖고 3발이 다 뚫고 나갔대요. 폐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쓰러진 거예요. 지아네라가. 근데 그때 부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에는. 조안 있잖아요. 조안이 놀란 거랬대요. 조안한테 조안 그게 죽으면서 그랬대요. 너 빨리 저기 화장실로 피하라고? 들어가다 문 잠궈 이렇게 된 거예요. 걔 놀란 조안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문을 잠궜대요. 뭐 잠근다고 돼요 그게? 남편은 갔는데. 그래갖고 문 뚫고 들어와갖고 그냥 얼굴에다 2발을 또 쏴버려요. 그래갖고 들어와서 이제 2발 발사하니까 그 얼굴 2방 맞았겠죠.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칼 있잖아요. 칼도 들고 왔대요. 람보 칼 있잖아요. 이걸로 수십 방을 난자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순식간에 그 지아네라 부부 있잖아요. 여기서 즉사를 해버리고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까 친구 있잖아요. 원집 있잖아요. 데려다 원 준 주인 친구. 있잖아요. 캐티 프랜시스라고 있잖아요. 이 여성 집으로 다시 찾아가요. 왜죠? 찾아가자마자 이제 캐티가 문 또 열어줬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 만났어요 친구 그랬더니 이때 그냥 총을 들고 가서 그냥 빠방 쏴버린 거라. 이거 완전 진짜 완전. 그래갖고 이 엄마하고요, 이 아이들 실제 사진이에요 언론에. 아들 둘인데 얘는 무슨 일이냐고. 캐시 프란시스. 왜? 예. 그래갖고 데몬 프랜시스하고 데이비 슈즈라고 성이 틀린 이유는 아마 뭐 재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오지간 그 데이비 슈즈하고요, 데몬 프란시스라는 4살, 그러니까 저기 9살, 4살짜리 아이 둘 다 여기 즉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 친구 있잖아요. 부부도 살해하고요. 그다음에 집을 알려준 주부하고 자녀 둘까지 해서 5명을 한꺼번에 매스머더죠. 살해해버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 집 있잖아요. 나중에 경찰에 발견됐는데 여기에 3 가족이 있잖아요. 엄마하고 아이 둘 있잖아요. 칼로 수십 발을 난자해가지고 거의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인 1973년 2월 10일이 되는데
얘가 산타크루즈 그 주립공원 있잖아요. 그 숲속에 여길 자주 이제 산책을 다녔는데 그 산책을 다니다가 캠핑을 하고 있던 야 진짜 말도 10대 소년 4명 있었대요. 텐트 천막 치고 있었대요. 얘네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스펙터 18살하고요. 브라이언 스코카드라고 해서 19살이고요. 데이비드 올리커라고 18살짜리 학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크 드라이벨비스라고 해서 15살짜리 같은 동네 아이들이래요. 얘네가 캠핑을 온 거라. 이 천막 보이시죠? 이게 그 천막이에요. 캠핑을 왔는데 갑자기 멀린이 접근해와서 뭐라냐. 내가 산타크루즈 공원관리원인데 너네 여기서 불법 캠핑하면 안 돼. 여기 오염이 돼. 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아저씨 여기 그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리고 그런 거 오염 안 시켜 이랬대요. 근데 멀린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인간이 말이야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너네 어린 새끼들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아저씨 왜 이래요 그랬더니 멀린이 막 협박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도 16세 17세인데.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저씨 가요 그러고 밀을 친 거라. 그게 멀린이 키가 11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쪽수에서 밀리니까 후퇴를 한 거라. 후퇴하고 나서 이제요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오전에 22구경 소총 있잖아요 아까 연사대는 소총을 들고 이제 텐트로 쳐들어와요 아침에 쳐들어와 가지고 애들한테 너네 다 무릎 꿇어 그런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이제 텐트 안에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으니까 이때부터 머리대 있잖아요 즉결처 형식으로요. 빵빵. 예, 4발을 사갖고 애들을 전부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시에 발견된 텐트고요. 경찰들이 감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안 됐죠. 그 텐트에 있는 아이들을 경찰관들이 감식 요원들이 시신을 이렇게 포장해갖고 운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이없게 순식간에 왕창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이들 4명 죽였죠. 앞에 두 가족 5명 죽었죠. 이것만에 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러다가 얘가 이제 계속 사고를 치는데 총기 난사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백주대나한테 사람들이 날 쳐다봐도 사람을 죽이면 주님이 날 안 잡히게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정신 나간 놈이. 투명 인간으로 인식하는. 예. 그게 이제 73년 2월 13일입니다. 그 자신 승합차를 보고요. 산타크루즈 일대 시내를 배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72세의 프레드 에비 페레즈라는 전직 복싱 선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유명했대요. 복싱을 잘하셨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생선 가게 있잖아요. 예, 생선 소매 가게를 좀 크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쉬는 날이어 갖고요. 이거 정원 이거 진짜 힘들게 했어요. 이 사진은요. 이게 실제 정원 사진입니다. 이 정원에 있잖아요. 이 정원에서 그 잔디 깎고 있었던 거예요. 풀 뽑고 이걸 딱 보니까 야 저 덩치 큰 저 아저씨 내가 오늘 저기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승합차를 딱 세우고요. 내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22공 소총 있잖아요. 이걸 들고 나온 거라. 이 정신 나간 놈이 백주대낮에 사람도 되게 많았대요. 많은데 딱 조준하는데 빵 쏴버린 거예요. 심장에다가. 쟤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는 안 보였나 봐요. 교수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빵 쏜 거예요. 쏘니까 뭐 페라전 거기서 악 하더니 심장 맞았으니 피탄다니까 즉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때 사람이 한두 명만 있었으면 그 2~4명도 경찰은 피탄 데서 죽었으리라고 봐요. 근데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았대. 10수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니까 얘가 이건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총을 들고 차 승합차 있잖아요. 그 타고서는 현장을 이탈합니다. 이게 이때요. 너무 사람들이 충격이 있다 보고 또 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산타크루즈 경찰에요. 전화가 10여 통 이상이 왔대요. 지금 어떤 미친놈이요. 백인애가 와갖고요. 아저씨 하나가 지금 현재 잔디 깎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조준 사격을 하고 도망가 버렸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봤어요. 그랬더니 얘 차는 아까 쉐비차 승합차고요. 그다음에 차 번호 있잖아요. 남바 봤으면 뭐 끝난 거죠. 네, 4~5명이 남바까지 암기를 했대요. 그리고 남바까지 알려줬답니다. 근데 이제 산타크루즈 경찰이 이 당시에 너무 살인 사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예민해가지고요. 라디오 방송국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TBS나 이런 교통방송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약을 해놨대요. 뭐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당신한테 알려줄 테니까 방송 끊고 피신하거나 신고해달라고 이게 돼 있었대요. 매칭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대낮에 막 총 쏘고 다니는데 그러면 방송에 갖고 사람들 대피시켜야지. 그죠? 예. 그래갖고 이제 바로 이제 라디오 방송국으로 지역 방송으로 넘어간 거라. 넘어가니까 이제요. 그때 이제
경찰은 이미 디스패치 다 받아가지고요. 비상황 상태였고요. 라디오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 동네 주민들부터 그렇죠. 해갖고 다 총을 들고 나왔대요. 그 비질런트라고 아시죠? 자경단 있잖아요. 이게 자경단. 있어가지고 다 쏴버린다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라. 이때 이제 멀리 이제 포위가 된 거예요. 이게 도주하는 과정에서요. 그 무전 명령을 받은 순찰차들이 이제 요소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 그 쉐비차 있잖아요. 이게 딱 그 차가 오는 거야. 번호판도 같고.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차를 딱 앞에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으니까 이제 멀리 이제 제지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경찰들이 무슨 준비가 돼 있었냐면 총기 난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총부터 들이대고 잡아야지 아저씨 쓰세요 이거 안 된다고 얘는 판단이 된 거예요. 당연하지 다짜고짜 그거야. 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이 경찰들이 대응을 잘했대요. 딱 세우면서 총을 들이대고서는 아예 조준을 해버렸대요. 해고서 여차하면 쏴버리는 거야. 너 지금 차 안 세우고 움직이면 사살이다 이래버렸대요. 그러니까 멀리니 거기서 쫄아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사실은 오른쪽 조수석에요. 그 장전된 소총이 있었고 칼도 있었기 때문에 총을 꺼냈으면 이제 시가전까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경찰들이 제압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지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자마자 이제 차 문 열고요. 경찰들이 조수석에 있는 총 있잖아요. 총부터 치워버렸대요. 그리고 체포가 된 사건이 이제 체포 권고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잡히는 건 허무하게 그냥 끝났네. 진짜 허무하게 잡혔어요. 이게 머그샷입니다. 그 당시 잡힌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범인이 잡혔잖아요. 잡히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얘만 죽였냐. 그래서 처음에는요. 심장을 대상으로 대획주대나 조준 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 도란에 의한 걸 수도. 아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 생선가게 사장님 있잖아요. 이 페레즈 씨가 원한이 있었나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근데 주변에 물어봤더니 다 뭐라냐. 그 할아버지 원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얘하고 그리고 연관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연고성을 찾아봤는데 연고성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경찰이 헛스윙을 날린 거예요. 왜? 심장에 대갖고 조준 사격을 했으면 이거는 저기 원한인데 하고 이제 계속 추궁을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FBI도 이제 투입이 됐는데 FBI도 이제 투입이 돼갖고 이렇게 처음에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나중에 멀린이요 놀렸대요. 경찰관들 앞에다 앉혀놓고 아저씨들 나 잡기 힘들었죠 이랬대요. 바로 잡힌 놈이. 그래갖고 이제 아저씨들이 그런 거죠. 경찰 아저씨. 그래 잡기 힘들었어. 그랬더니 얘 물어봤대요 멀린이. 아저씨들 날 왜 잡기 힘들었을까요? 그랬더니 아 경찰들 대놓고 얘기했대. 어차피 잡힌 놈이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할게. 첫 번째 애모가 틀려. 모두서 오프라는 데 있죠. 범죄 수법이 네가 다 틀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 하니까. 혼선했어 사실이야 이랬고요. 체계적이니까. 두 번째는 네가 죽인 게 애들도 있지. 4살짜리 8살짜리 그러니까 있지. 대상. 부부 있지. 혼자 사는 엄마 있지. 남미계 복싱 선수 중년 할아버지 하나 있지. 노숙자 있지. 여대생 있지. 너 같은 새끼야 이게 정리가 되냐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더래. 맞아 대상.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왜 피해자를 다 나열을 했냐면요. 이 비조직적 비체계적 그 연쇄살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금 피해자를 다 나열한 거거든요. 다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보니까 이제 경찰들도 야 솔직히 얘기하는데 네가 죽인 사람이 하나도 공통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수법 그렇긴 대상. 하네. 원래 동일인이 여러 사건을 치면 그래도 그 패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고정화되죠. 애모가 가면가면서. 나오고. 예. 패턴이 나올 텐데 예. 이 고정된 패턴이 전혀 없으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얘기한 거예요. FBI 얘기해줬대요. 야 이 새끼야 너 캠퍼 때문에 그래 쌍놈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캠퍼. 그 시기에 에드먼드 네. 캠퍼가 그 동네에서 또 설치고 댕겼으니 야 그 동네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숨도 못 쉬고 살았겠다. 72년도 3년도가 아비규환이었대요. 그러겠네. 연쇄살인범 세 놈이 활개치고 댕기니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진짜 아비규환이었대요. 아비규환. 제가 이것 때문에 저기 시간 좀 걸렸는데 미국 자료 찾아보니까요. 아비규환이에요. 그 지금 내전 상태고 이거 참. 지역이.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교수님 여기 보시면 기소에 대한 내용을 그 지역 보면 산타크루즈 센티넬이라고 아, 오래된 그러네. 신문이에요. 여기 오래된 유력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이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산타크루즈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산타크루즈 그 셔리프인데 그 카운티니까요. 그 보안관실에서 이거를 주로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지방검찰청에다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올립니다. 올리니까 지방검찰청에서 그 10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근데 교수님 여기서 앞뒤가 안 맞죠. 아까 13명이라고 13명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때문에 제가 좀 애를 먹었는데 이게 왜 기소는 10명이지 13명인데 피해자도 카운팅 해봤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있잖아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라고 입증할 만한 물리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노숙자 여대생 신부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게 이유가 뭐냐면 신부님 사건 있잖아요. 토메이 신부님 있잖아요. 이 토메이 신부도 지가 죽였다고 얘기는 했어. 했는데 이 당시 미국이요 경찰에 의한 브루탈리티 아시죠? 폴리스 브루탈리티가 이제 경찰의 가혹행위나 고압적 수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때려서 잡은 거라고. 이게 제가 좀 사회 배경을 조사해 봤더니 미국 법원에서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원칙이 있었어요. 증거 없으면 미란다 원칙 그때 막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70년대 80년대 그 미국 법원이 정리한 게 야 경찰이 올린 건 다 인정하지 마 증거 없으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자꾸 이제 애들 때리고 고문하고 고문. 또 하나는 교수님 그 반전주의자들 있죠. 월남전 시대 있잖아요. 이게 70년대 초반하고 60년대 후반이 극악이었는데 이 히피들 있잖아요. 때려잡아다가 마약하지 않는 히피도 많았대요. 근데 억울한 넌 게 히피면 다 마약한 거야 이래갖고 막 집어넣고 해버리니까 법원에서 원칙이 뭐냐 증거 없는 건 이제 다 무죄 때리자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세 건이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세 건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산타크루즈 검사가 뭐 지방 검사가 뭐냐면 죄송한데 경찰 아저씨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얘 물리적 증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들만 가지고 안 되고 얘 집이나 만약에 그 차 있잖아요 승합차 세배라도 만약에 뭐 피라도 나오고 그렇죠, 혈흔이라도. 뭐 유류품이라도 나오면 하겠는데 얘가 유류품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세 개는 자릅시다 그래갖고요. 뒤에 있는 10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만 한 거지. 네.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3건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처벌은 10건. 네, 그 안 된다는 얘기죠. 담당 검사인 지방 검사 크리스 코를 검사가요. 사전에 그 용의 주도하게 있잖아요. 특히 변호사하고 이때부터 검사하고 치열한 싸움이 발생하는데 변호사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획 범죄하고 이제 정신질환하고 다 따지겠지. 정신 이상 엄청 주장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뭐.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뭐냐면요.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라고 안 하고요. 인세니티라고 얘기해요.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요. 그게 뭐 저 인세인. 심신상실이지 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세인이 뭐냐? 얘가 미쳐서 완전 날뛰 또라이니까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표현을 안 썼대요. 법정에서 완전히 맛이 가니까 판사님 그거 좀 감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 코를 검사가 무슨 소리냐? 얘가 용의 주도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범행 흠적을 감추려고 사체를 그냥 현장에 내버려 두고 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체를 이동시켜 갖고 은폐하지 않았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토메이 신부님 사건 우리가 감식을 했는데 얘 관련된 지문도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닦고 갔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총도 가져가고 친구도 찾아갔잖냐. 아, 그때 이게 계획 범죄지 무슨 이게 저기 계획 범죄지. 인세인이냐고. 그래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짐 잭슨 국선변호인 때 돈이 없어갖고 국선변호를 샀는데 국선변호는 어쨌든 얘는 이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다. 이걸로 싸움이 됩니다. 1973년 8월 19일로 가요. 14시간 동안 최종 심리에 들어갑니다. 배심원단이요. 그래갖고 지아네라 아까 친구 있잖아요. 마리화나 준혜하고요. 그다음에 캐시 프랜시스 있죠. 두 아이의 엄마 있잖아요. 아주머니 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죽인 걸로 봐서요. 1급 살인을 적용했고요. 나머지 1번에서 3번 있죠. 총 13번 안 중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1번에서 3번 살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해걸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에서 13번 사건 중에 8건에 대해서는 2급 살인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 26세 나이에 10건의 살인 혐의로 1급 살인 2개, 2급 살인 8개로 해갖고요.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교도소로 들어가겠죠?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멀린이 그 다음에 노력한 게 뭐냐면 내가 정신 이상이기 때문에 나는 내보내줘야 돼요. 나 치료받으러 병원 민간병원 갈게 이래갖고요. 총 8번의 가석방 신청을 했는데 안 됐겠지. 산타크루즈 법원에서 뭐라냐 헛소리하지 마라 이러고 기각을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얘가 이제 원래 중범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뮬크릭 주립교도들하고 맥시멈 또 패슬리미트입니다. 여기에 수감을 시켜갖고 이제 계속 수감 생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그 교도소 안에서도 계속 이 주변의 재소자들하고 교도관한테 주장한 게 뭐냐면
이 더럽혀진 지구를 내가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부로 내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사명감형 범이죠. 네,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특히 교수님 범죄학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있거든요. 여기에 그 유명한 교수 있어요. 데이비드 말로라고 되게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얘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교도소 가서 만나봤대요. 예, 만나봤는데 아까 홍 박사님 얘기한 편집증적 정신분열 맞고 지 맘대로 생각하는 애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얘가 이제 후일담하고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맥시멈 패슬리티라고 그랬잖아요. 중교도잖아요. 여기 누가 들어? 그 연수살인범도 다 가 있었겠지. 캠퍼가 들어. 캠퍼가 캠퍼스 들어. 있었구나. 있었어요? 그 잘 됐네 그 두 놈 같이 놀아서. 서로 그래갖고요 이제 죽이지. 캠퍼가 들어왔는데 에드먼드 캠퍼가 좀 멀쑥하잖아요. 들어왔는데 멀린이 캠퍼를 쫓쫓 따라다녔대요. 친구하자고. 아, 나 미치겠다. 그 장난 아니었대요. 맨날 따라다녔대. 야 너랑 나랑. 캠퍼 아주 고통받았겠네. 그래갖고 캠퍼가요. 처음에 이제 캠퍼가 또 거기는 또 신사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유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 그러고 그랬더니 아니야 난 널 사랑해 이랬고 막 따라다녔대요. 그래갖고 한동안 좀 놀아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요 캠퍼가 교도소 안에서 그랬대요. 쟤는 착한 애 맞아 이랬대요. 착한 애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유를 했대요. 나는 내가 사람 죽이려는 목적으로 해서 난 나쁜 놈이다 그러대 캠퍼가. 난 나쁜 놈이야. 난 맞는데 저 새끼는 또라이야 그러더래요. 유명한 명언이에요. 또 또라이 맞잖아. 맞죠. 예. 그러니까 에드먼드 캠퍼 명언이 이거예요. 나는 나쁜 놈 맞아. 나는 처벌받는 거 맞고 난 나쁜 놈 맞는데 저건 또라이야 이랬대요. 이거네요. 나는 나쁜 놈, 쟤는 미친 놈. 예. 그러네. 다 간단하네. 이게 명언이에요 이게. 네, 그러네. 예, 연쇄살인범이 연쇄살인범을 평가한 몇 안 되는 이게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렸는데 되게 잘 그렸대요. 그리고 그림도 몇 점 팔렸대요. 아유. 왜 그러면 이게 약간 편집증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술에 꽂히면 그림 잘 그린다고 그러대요. 그럴 음악도 거야. 그렇고요. 하나에 엄청 골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림은 되게 잘 그렸다고 그러고 화가로 활동하고요. 22년 8월 18일 날 얼마 안 됐네. 예, 75세 나이로 지병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겨갖고 캘리포니아주의 법무병원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치료감호소인데 여기를 이감이 됐다가 자연사하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고 이런 새끼들은 결국 그러니까요. 자연사에서 죽고 말이야. 네. 편안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참 이게 이 신은 있는가 네. 이런 말 나오지. 그래서 이 사건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첫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모드스 오페라인데 이 수법이 너무나 다 틀리기 때문에 직결 처형 형식도 있고 램페이지 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마구잡이 하는 식도 있고 그 트랩 있잖아요. 트랩 그 자동차를 트랩으로 사용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성직자까지 성당에 종교기관 찾아가서 죽이는 경우도 있게 듣지도 못한 케이스를 다 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교차로 연쇄살인범의 활동 영역이 교차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사를 애를 먹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증폭이 돼가서 가면 갈수록 자기에 대한 확신성이 너무 세져가지고 나중에 나의 백주된 애한테 살인을 저지르는 특이한 케이스가 간 게 이 멀리는 사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안인득이 같은 애들 대량 네, 살인 안인득이죠. 나오잖아. 네, 안인득이.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정신질환에 의해서 이 대량 살인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일부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이 아픈 사람들 관리를 잘하라고 우리가 맨날 떠드는 거예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이제 정신질환이 이제 그 강력범죄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식 속에서 좀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죠. 거의 적어요. 아니죠. 거의 맞아요. 적은데 네, 이제 적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발현이 된 그 소수의 사건들이 강력한 방식으로 맞아요. 이게 발현이 되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아유, 잔인하네. 열심히 했어요. 네, 박사님 열심히. 예, 오늘은 허버트 윌리엄 멀린이라는 미국 산타크루즈의 유령 사냥꾼 네. 이렇게 불린 10명, 13명이죠. 13명. 13명을 아주 그냥 잔인한 방법으로 네.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그냥 네. 살해했던 그 연살인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네. 네.